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AP인 엑시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엑시노스 2500을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5에 정말 탑재하지 못하는 것일까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쏘아 올린 삼성 3나노 수율 부진에 따른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의 그 S25 전량 탑재설이 부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X25의 칩셋 선택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는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퀄컴 칩을 완전히 배제하고 엑시노스 2500만으로 구동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앞서 말씀드린 거밍치 얘기대로 예기치 않은 삼성 3나노 수율 부진으로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할 것이라는 정반대 관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을 오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와 엑시노스 2500에 더해서 미디어텍의 3나노 AP인 디멘시티 AP까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즉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3개의 칩이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점입 가경인데요. 일단 그 디멘시티 칩까지 가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멘시티 AP가 탑재되면 이 삼성으로서는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같은 경우는 기존 스냅드래곤 3세대 AP보다 최소 25% 이상 비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장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 노드에서 제작됩니다. 그리고 N3E 노드는 TSMC의 제작 가격 인상으로 조만간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퀄컴의 자체 CPU 아키텍처인 오라이온을 처음으로 탑재하는 AP가 바로 4세대 AP입니다. 특히 그 TSMC는 3나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을 준비 중에 있죠. 이 퀄컴 입장에서는 AP 가격을 올릴 유인이 즐비한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디멘시티를 끌고 와서 스냅드래곤의 가격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멘시티 탑재에 따른 단점도 너무나 많은데요. 디멘시티를 씀으로써 삼성 파운드리 실력, 특히 그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가장 먼저 적용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장 먼저 바꾸어서 가장 최첨단 노드라고 프로모션해 왔던 3나노가 속빈 강정이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의 드림칩이란 꿈도 다시 한번 파운드리 때문에 밀리게 되는 불상사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엑시노스를 통해서 삼성의 프로세서 비즈니스를 확대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난간에 부딪힐 것으로 봅니다. 이런 타격 외에도 미디어텍의 브랜시티 브랜드 이미지도 사실 플래그십 모델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 브랜드에도 흠집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개의 칩을 갤럭시 S 모델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칩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판매 지역을 3개로, 전 세계 지역을 3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디멘시티 칩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엑시노스 칩이 들어간 지역에서 지역 소비자들이 스냅드래곤 탑재로 AP를 바꾸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처럼 디멘시티 칩이 탑재되는 지역에서 소비자 반발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 다른 하드웨어 구성에 따른 새 펌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하는 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단지 칩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멘시티를 쓰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미디어텍의 칩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과 같은 극소수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원래대로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이원화 전략으로 가면서 중국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죠. 아직 그 갤럭시 S25가 나오려면 6개월 가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 많은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밍치가 말한 대로 삼성의 3나노 수율이 20%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AP의 양산이 가능한 60%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삼성 3나노 수율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삼성의 프로세서 사업 확장을 점치는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유명 팁스터 코너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2500이 2가지 버전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용에는 8코어 C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500이, 그리고 노트북과 탭에는
10코어 C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500 버전이 각각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삼성이 자신의 시스템 온칩 SoC로 노트북과 태블릿 분야까지 진출하려는 것이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삼성의 드림칩으로 불리는 엑시노스 2500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코어는 스마트폰에도 S25 기본, 플러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 모두 엑시노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엑시노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삼성으로서는 내부 칩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사업 전반의 수익성 제고에 바짝 고삐를 재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2500은 삼성 3나노에서 제작되는 칩입니다. 삼성의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 공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직 삼성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3나노 메이저 고객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만드는 중국 판세미,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업체의 서버 칩을 3나노에서 수주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버 칩도 메이저 고객일 가능성보다는 삼성 4나노에서 HPC 칩을 맡긴 그로크, 텐스토렌트와 같은 스타트업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이 3나노에서 만드는 엑시노스 2500이 아예 파운드리 수율 부진 때문에 출시가 안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AP 제작을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이 파운드리에는 엄청난 고가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메모리 공정에도 활용될 수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지렛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운드리 가동률이 낮게 되면 감가상각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엄청 큰 것입니다. 이 삼성 AP가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수율 개선도 가능한데, 이게 3나노 칩이 엑시노스가 그 역할을 못 해주게 될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도 이미 상당히 핀치로 몰린 상황인데 더 직격탄을 맞을 게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입니다. AI, 빅데이터, 초연결 등을 통해서 칩의 혁명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결합한 HBM-PIM이나 CXL 등의 기술, 그리고 D램 모듈에 AI 엔진을 탑재한 여러 신기술 등이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미세 공정 개발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융복 파업을 통해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이런 칩 간 융합과 시너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사업 영역인데, 삼성이 이 부분에서 역량이 쌓이지 않으면 삼성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이 네이버와 AI 프로세서인 마1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연말이면 이 칩의 실체도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칩을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와서 직접 못 만들게 된다는 생각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GPU를 대신할 수 있는 마칩과 같은 다양한 AI 프로세서를 내놓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능력 부재는 삼성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2500이 출시돼서 S25에 탑재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